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게 알려드리는 리쌤 이초연 팀장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강보험은 뭐가 있을까요? 아마 실비나 암보험 그리고 뇌, 심장 보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금씩 가입해서 가지고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 외에도 가족 중에 아프거나 다쳐서 장기간 입원할 때 누가 간병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본다면 이것 또한 참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는 가족이 돌봐줄 수 있겠지만 이 간병 기간이 2주를 넘어가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된다면 계속 환자를 케어해주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은 것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게다가 생업 때문에 간병을 직접 해준다면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또 발생할 수가 있죠. 이럴 때 간병인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이 간병 비용 역시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이 비용은 또 실비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작년쯤 친정 엄마가 허리 수술을 하시고 일주일간 입원을 하셨는데요. 하루 간병인 비용을 물어봤더니 12만원 또는 13만원 이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만일 12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주일을 입원하셨기 때문에 12만원에다가 일주일이면 84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간병 비용이 84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다행히 저는 친정엄마 간병보험을 가입해둔 상태라서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이 간병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정말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사실 간병인 보험도 종류가 많고 용어도 비슷하다 보니까 되게 좀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간병인 보험 종류하고 또 최대한 보험료를 아끼면서 보장은 든든하게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병인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을 하게 되었을 때 간병인을 보내주거나 또는 간병인을 사용하고 1인당 가입 금액을 지급해주는 형태입니다. 첫 번째로 간병인을 보내주는 보장은 현재 갱신형만 가능해요. 10년 갱신으로 가능하고요. 48시간 전에 보험회사에 간병인을 요청하면 간병인을 보내주는 형태지만 갱신형이기도 하고 48시간 전에 요청해야 한다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간병인 업체를 고르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덜 수 있고요. 또 혹여나 간병인의 업무 능력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교체도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간병인을 내가 직접 고용한 후에 결제한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인데요. 간병비를 돈으로 지원받는 간병인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이 상품은 정해진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 시까지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비갱신형으로 가입할 수 있어서 많이들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간병인은 인건비가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 임금 상승 시 보장 금액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보장 금액이 늘어나는 체증형 상품도 출시가 되어서 어느 정도 임금 상승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간병인을 보내주는 갱신형 상품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비갱신 간병인 지원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대는 간병보험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50대, 60대 남성분들 중에서 60대 남성분의 설계안과 보험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세 남성 간병인 사용 일당 설계안인데요. 20년나 90세 만기 사무직 기준 비갱신형입니다. 20년 동안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하고요. 90세까지 보장을 받는 거죠. 보시면 기본 계약은 최소로 넣었고요. 상해와 질병, 입원 일당 각각으로 나누는데요. 요양병원을 제외 15만원, 요양병원은 5만원, 간호간병 통합병동은 7만원 이렇게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 보험료는 60세 남성 기준으로 37,478원이고요. 즉 20년간 37,478원을 납입하고 종료가 되면 90세까지 보장을 받는 비갱신형이고, 앞서 설명하신 간병인 사용 일당은 계속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60세 남성 체증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증형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앞에 보여드린 일반형 그리고 보장 형태는 동일한데요. 간호간병 통합병동 일당을 3만원으로 구성해드리고요. 요양병원도 3만원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험료가 46,106원이 나오는데요. 체증형에 대해서 간단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가입 후 매년 5년마다 가입 금액의 10%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험료는 동일하고 보장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 요양병원 제외 일반 병원에서 간호 간병 사용 일당 15만 원이잖아요. 체증형이 5년 뒤에는 15만 원에서 15,000원 증가한 16만 5천 원. 그리고 또 10년 뒤에는 18만 원, 15년 뒤에는 19만 5천 원, 20년 뒤에는 21만 원 이런 식으로 하루당 할증된 금액을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월 보험료는 일반형에 비해서 아무래도 9천 원 정도 높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인건비나 물가 상승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외에도 2배 체증형이라는 20년 후에 가입 금액이 2배로 지급하는 플랜이 있는데요. 보시면 요양병원 제외 일반 병원은 15만 원으로 유지가 되다가 가입 후 20년 후에는 1인당 3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월 보험료는 48,749원으로 일반형이나 5년 체증형에 비해서 아무래도 조금 높게 나오기는 하네요. 이 역시 물가 상승에 대비할 수 있고요. 정액형이나 체증형 그리고 2배 체증형 중에서 과연 어떤 게 나에게 잘 맞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은 아니고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납입 면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설계는 납입 면제가 적용이 되는 설계였거든요. 그러니까 납입하는 동안에 20년이잖아요.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으면 납입 기간 동안 보험료는 전혀 내지 않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인데요. 만일 이 납입 면제 기능을 빼면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해집니다. 암이나 뇌, 심장 등의 가족력이 있다면 아무래도 납입 면제를 한번 넣어서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납입 보험료 기능을 빼고 보험료를 좀 더 실속적으로 낮춰보는 것도 실속 있는 보험 가입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간병인 사용 일당은 인건비 상승 시 체증형으로 보완이 가능하다는 점과 비갱신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오늘 설명드린 게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암이나 뇌, 심장의 보장성 보험은 주로 남성에서 보험료가 좀 높게 나오지만 간병인 보험은 여성이 좀 높게 나오는데 이건 아무래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 듯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병인 보험의 종류와 장단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간병보험에 가입을 하더라도 꼭 체크해 봐야 할 것들과 일반형과 체증형 상품 유형의 차이점도 알아두시면 간병인 보험을 가입할 때 실수 없이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직접 설계를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영상 화면 하단에 더보기란이나 댓글에 카톡 채널에서 문의를 주시면 불필요한 것들은 다 빼고 필요한 것들을 위주로 구성을 해서 합리적인 보험이 가입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리쌤의 알기 쉬운 보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